안녕하세요. 연세 마이덴 치과 교정과 전문의 이예슬 원장입니다. 오늘은 케이스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발치 교정을 해야 하는 환자인데 큰 어금니를 살리지 못해서 큰 어금니를 대신 발치하고 교정한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처음에 이제 입이 나왔다는 주소로 내원을 하셨고요. 처음 입안 사진을 봤을 때 앞니가 약간 뻗어져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처음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앞니 쪽이 좀 삐뚤빼뚤하고 약간 퍼져 있는 그런 모습도 관찰되고, 그 다음에 특히 지금 눈에 많이 띄는 거는 오른쪽 아래 큰 어금니 하나가 신경치료가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고 뿌리와 뿌리 사이로 이렇게 뼈가 많이 흡수되어 있는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치아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 재신경치료를 한번 시도를 해보고 만약에 살리지 못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치를 하는 것으로 진단이 내려져 있는 상태였고요. 오른쪽 위에 끝에서 세 번째 치아도 지금 보시면 뿌리 끝에 염증이 잡혀 있고, 왼쪽 아래 끝에서 세 번째 치아도 지금 보시면 신경치료가 되어 있기는 한데 신경관이 완벽하게 다 밀폐되어 있지가 않고 신경치료가 조금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두 치아도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랑니는 수평적으로 매복되어 있거나 잘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옆모습 방사선 사진을 분석해 보시면 골격적으로 봤을 때는 아래턱이 조금 더 들어가고 위턱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골격적 2급 부정교합 소견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하악각의 각도가 크고 얼굴이 수직적으로 긴 형태, 골격적으로 지금 무턱인데 아래턱이 자라는 방향도 아래쪽으로 자라면 무턱인 경향이 더 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자분을 보시면 입술 아래쪽으로 있어야 되는 S컬이 거의 없고 지금 일자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를 보이고요. 치아 각도 같은 경우에는 윗니, 아랫니 모두 정상 범위이기는 하지만 정상보다 다 앞으로 약간씩 뻗어져 있는 모습, 그리고 입술도 윗입술, 아랫입술 모두 기준점인 에스테틱 라인보다는 다 돌출되어 있는데 특히 아래 입술이 많이 돌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입술 돌출의 감소를 가장 원하셨고요. 아무래도 치아 각도나 이제 턱이 들어가서 입술이 더 나와 보이는 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발치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면 사진인데요. 이제 비대칭이 많이 심하지는 않지만 윗니, 아랫니의 중심선이 일치하지 않고 아래쪽에 중심선이 오른쪽으로 1mm 정도 틀어져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체적인 사진을 보시면은 어금니 물리는 거는 크게 이상 있는 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가 앞으로 좀 뻗어져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재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치아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정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발치 교정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입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은 보통 송곳니 바로 뒤에 있는 이를 빼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한점이 있었던 게 지금 신경 치료를 다시 해야 된다고 진단이 나왔던 치아가 5번째 치아, 그리고 요 큰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재신경 치료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현미경으로 신경관 안을 봤을 때 천공이라고 해가지고 구멍이 뚫린 모습이 관찰이 됐거든요. 아마 이전 신경치료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뼈가 많이 흡수되고 염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치아는 사실은 신경치료를 다시 한다 그래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치 진단이 나왔습니다. 보통 교정치료에서 발치를 한다고 하면은 송곳니 바로 뒤에 있는 4번 치아를 발치를 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아래 같은 경우는 6번 치아를 발치해야 했고 오른쪽 위에 같은 경우는 4번이 아닌 5번 치아, 그 다음에 왼쪽 아래 같은 경우도 4번이 아닌 5번 치아를 어차피 신경치료를 다시 해야 되는 치아니까 멀쩡한 치아를 발치하는 것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만한 소견이 있는 그런 치아를 발치하는 게 전체적인 예후에는 더 좋아서 일반적이지 않은 치아들을 발치를 했고, 그러면 이제 왼쪽 위에를 어디를 발치할지가 남았는데 중심선이 위쪽은 얼굴이랑 잘 맞았거든요. 근데 한쪽은 5번 치아를 뽑고 한쪽은 4번 치아를 뽑으면 또 비대칭적으로 될 수가 있어서 이제 대칭성을 맞추기 위해서 왼쪽 위에도 5번 치아를 발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 1개월 정도 됐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간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은 입이 많이 들어가려면 조금 이제 앞니 쪽에 가까운 치아를 발치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좀 뒤쪽에 있는 치아를 발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앞니 쪽이 조금 더 뒤로 많이 들어가서 환자분의 주소인 돌출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니스크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해서 미니스크류가 들어가서 잇몸뼈를 기준으로 앞니를 최대한 뒤로 당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발치 공간들은 적당히 잘 줄어들고 있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발치한 치아 앞에 있는 치아는 크라운 치료를 다시 해야 되는 계획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치아를 조금 사이즈를 키워서 반대쪽에 있는 대구치처럼 쓸 수 있게끔 해서 조금 더 대칭성을 맞추려는 계획을 세웠고, 이쪽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공간을 조금 더 남겨놓을 계획입니다. 1년 7개월 차 됐을 때 위에 공간은 거의 다 닫혔고 약간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아래 왼쪽도 지금 약간 공간이 남아있고, 아래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공간을 약간씩 크게 더 잡아서 일부러 조금 더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좀 더 잘 맞아졌고요. 근데 교정을 진행하면서 왼쪽 어금니 쪽 교합이 약간 뜨는 양상이 발견돼서 그것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고무줄도 같이 끼고 철사도 조절하면서 조금 더 교정을 진행했습니다. 2년 정도 됐을 때 위에 같은 경우는 배열을 조금 다시 하면서 약간 공간이 다시 벌어진 모습이 보이고요. 아래 왼쪽 같은 경우는 공간이 다 닫혔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치아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크라운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보다 약간 줄어들어서 오히려 지금 스프링을 이용해서 살짝 공간을 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왼쪽 교합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미세한 조정을 다 하고 나서 공간도 완전히 다 닫고 나서 2년 9개월째 됐을 때 치료를 마무리를 했고요. 위에 공간 잘 닫히고 배열 가지런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아래 같은 경우도 공간 잘 닫혔고 이제 작은 어금니였던 부분은 큰 어금니처럼 보이게끔 보철을 진행해서 반대쪽에 비해서는 약간 작지만 그래도 대칭성을 많이 확보한 모습이고요. 치아 배열도 가지런하고 모든 공간 잘 닫히고 어금니 물리는 것까지 잘 물리는 거 확인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교정 전에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은 발치해야 될 치아들이 좀 많았어요. 교정 발치와 잘 물리지 않는 사랑니 발치까지 모두 다 진행해야 됐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오른쪽 발치 먼저 시행하고 왼쪽 발치 시행하고 치료 중 계속 공간 줄어드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교정 진행하면서 뭐 더 이상의 뿌리 흡수나 이런 것들은 딱히 일어나지 않았고 치아 축에도 크게 문제 없이 교정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2년 정도 됐을 때 오른쪽보다 왼쪽 공간이 조금 더 오래 남아 있었는데 상악동 때문일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그은 선이 이제 상악동이라고 해가지고 코 옆에 있는 빈 공간인데, 이 상악동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제 사람마다 그리고 또 좌우마다도 내려오는 정도가 조금 더 다르거든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 상악동이 내려온 정도가 더 심해서 지금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그 경계 부분의 단단한 뼈가 치아랑 매우 근접하게 붙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이렇게 되면 치아가 움직여질 때 단단한 뼈가 더 많이 붙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더 많이 느리고 저희가 원하는 만큼 잘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악동을 봤을 때 조금 더 왼쪽이 느린 이유를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도 이제 크게 문제 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년 9개월째 됐을 때 치료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 발치했던 부분을 공간 닫으면서 약간 크게 크라운을 진행해서 큰 어금니처럼 보일 수 있게끔 진행을 했고요. 뿌리나 잇몸이나 이런 데 치아 축에 문제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교정 전과 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앞모습에서 조금 더 가지런해진 모습 확인할 수 있고, 뻐들어지거나 부채살처럼 펴진 모습 없이 잘 배열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옆모습 보았을 때 이제 앞니가 뻐들어진 느낌 많이 좋아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금니 물리는 것도 잘 물리는 모습 그대로 잘 유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교정 전과 교정 중과 교정 후에 이제 교환면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발치했던 공간이 서서히 닫히면서 공간 조절을 하고 모두 다 닫히고 보철로서 마무리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정 전과 후의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은 크게 문제없이 마무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옆모습 방사선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이가 뻐들어진 느낌이 많이 좋아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교정 전이 검정색이고 교정 후가 빨간색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돌출 개선을 위해서 사실 교정을 했지만은 불가피하게 통상적인 치아가 아닌 다른 치아를 발치함으로써 어금니 쪽이 좀 앞으로 간 모습은 좀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거의 비슷하거나 앞니가 조금 더 많은 양으로 뒤로 들어가서 입술도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아래 입술 아래쪽으로 약간 S자 컬도 생기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20대 남자 환자분이시고 중간에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자대 배치 받을 때까지 몇 개월은 좀 내원이 어려웠지만 이후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내원을 해주셔서 예정대로 치료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인 발치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삐뚤빼뚤이 많이 심하지 않은 돌출의 경우에는 발치 케이스 중에서도 굉장히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2년 반 이상은 걸릴 것이다 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2년 반보다 조금 더 걸렸고, 이제 중간에 군대 때문에 못 왔던 기간을 생각하면 아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꼭꼭 오셨으면 2년 반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를 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발치를 안 하고 치료를 하고 싶어 하지만은 이제 돌출이 심하거나 아니면 삐뚤빼뚤이 너무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악궁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모든 치아를 다 배열할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때는 한정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치를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치를 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그냥 딱 정해진 공식대로 발치를 한다기보다는 개개인의 상태에 맞추어서 최대한 보존적으로 교정 치료를 진행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돌출 개선 같은 경우에도 삐뚤빼뚤이 심하지 않은 환자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나는 삐뚤빼뚤 안 심하고 입만 넣으면 되니까 금방 끝나지 않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이런 교정이 의외로 제일 오래 걸리는 교정이라는 거를 미리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면은 더 교정 치료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케이스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